이게 이제 제임스 웹 망원경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구름 같은 그런 먼지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별들이 있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임스 웹이 뭔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첫 시간은 이제 두 번에 나눠서 하잖아요. 중간에 한번 휴식 있고 첫 시간은 한번 그냥 재미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뭔가 한번 쭉 한번 이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망원경, 이런 이제 거울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합니다. 이게 다 수작업이야, 수작업. 왜냐하면 그 뭐 차를 만든다든가 뭐 반도체 만드는 거는 수천억, 수천 수만 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공장에서 찍어내지만 나사에서 만드는 이런 우주선이나 이러한 망원경들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런 공장이 없어요. 다 수작업이에요. 물론 이제 기계를 쓰는 거지만 어쨌든 다 이제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만들고 요거를 이제 세컨더리 미러라고 불러요. 세컨더리 미러가 요 위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노란색이 왜 노란색이냐면 이게 사실은 노란색이 아니라 금색이에요. 금색. 왜냐하면 이제 이게 적외선 반사 망원경인데 이 적외선이 이를 가장 잘 반사하는 게 금이래요. 야, 이 금만 벗겨내도 꽤 부자 되겠어요, 그죠? 이제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만들고 사람 보이죠? 오른쪽 위에. 이제 사람 이거 다 이제 이런 인스펙션도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일이. 네, 이렇게 만들고 여기 이제 밑에 사람들 있죠? 이제 굉장히 큰 망원경이 이제 우주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선필드라고 해서 이제 망원경의 그 유리는 이 위쪽에 있는데 태양은 이 반대쪽이에요. 그러니까 태양 왜냐하면 적외선 망원경이니까 여러분 적외선이란 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그죠? 이제 이렇게 약간 온도가 차이가 나면 그걸 보이는 건데 그 조그만 온도가 높아져도 이제 그냥 까막눈이 돼요. 까막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도를 굉장히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이 태양의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런 따뜻한 그런 게 완전히 차단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완전하게 차단하는 그런 것도 이제 이것도 사실은 보기에는 좀 그냥 그 낙하산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여기도 이제 최첨단 기술과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네 개의 대표적인 이제 인스트루먼트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참여했던 그거는 요 맨 오른쪽에 니얼스펙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사란 게 이게 이제 프로젝트가 30억 불짜리거든요. 30억 불. 얼마죠? 300조? 몰라요. 하여튼 300조인가요? 30조인가? 3조인가? 하여튼 굉장히 큰 돈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원으로 하면.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를 다 테스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주에 올리기 전에 그러면 올리는 동안 어느 정도 충격이 있을 것이냐, 올리는 동안 어떤 레디에이션을 받을 것이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를 해서 이제 이 지구상에서 다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베큐um 체인버를 만든 거예요. 베큐um 체인버. 이 안이 베큐um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쏙 들어가면 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베큐um 테스트하고 레디에이션 테스트하고 어쿠스틱 테스트하고 이렇게 합니다. 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네. 이 안에 들어가서 다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이제 조립을 이제 다 하죠. 마지막 조립. 네. 마지막 하는 모습. 드디어 이제 그래서 조립한 다음에 이걸 다 접어요. 접어가지고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보이죠? 이 동그란 거. 이게 로켓의 맨 위에 꼭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제가 그릴 수 있나요? 로켓이 아이고 잠깐만요. 이걸로 못 그리는구나. 그냥 넘어갈게요. 로켓이 이제 큰 로켓이 있으면 거기에 맨 위에 꼭지를 페일로드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이런 모든 우주선이 들어가고 한 95% 있죠 밑에 95%는 다 연료 탱크예요. 이제 액체 산소 이런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의 인력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이걸 escape velocity라고 해서 지구의 인력을 벗어날 수 있는 속도가 11.9인지 뭐 하여튼 11.9km/s인지 그래요. 그걸 넘어서야만 이 지구를 빠져나갈 수 있어요. 거기에 그거를 빠져나가기 위한 연료가 이제 이만큼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굉장히 조그만 그 위에 점 하나가 이제 이 페일로드인데 요 안에 이제 모든 이제 기계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꽁꽁꽁 접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옮겨야 돼요. 아이고, 참 일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뭐 플로리다에 가서 이제 많이 하죠. 플로리다에서 발사도 하는데 여기 이제 여기서 발사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거기도 안 하고 이렇게 적도로 더 가까운 프랑스령의 이제 구아나 뭐 기지랍니다. 그걸로 갔어요. 거기로 가는 이유는 여긴 거 여러분 영어를 읽을 필요는 없고 화살표만 보면 돼요. 왜냐하면 적도에 더 가깝게 갈수록 그 스핀, 이제 지구가 도니까 돌팔매질 같은 원리죠. 지구가 도는데 그 적도로 갈수록 더 이제 속도가 그죠? 각속도가 더 나오니까 그 힘을 더 빌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리안 로켓을 썼는데 아리안 로켓이 이제 가장 스테이블한 거예요. 미국 거보다 더 좋아요. 이게 유럽 건데. 그래서 거기에 실어서 보니까 이제 그 우주 기지의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발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대기 여기 꼭대기에 이제 그 제임스 웹 망원경이 들어가 있는 거죠. 꼭대기에. 나머지는 다 연료통이에요. 네. 그래서 이 돈이 어느 정도 드냐면 이제 아까 30억 불이라고 그랬지만 나사가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나사가 8개가 빠졌나 8개가 좀 헐거워졌대요. 그러면 이제 헐거워진 걸 다시 하고 다시 이제 처음부터 그 상태부터 다시 쫙 테스팅을 다시 해야 되니까 30일이 딜레이가 됐어요. 프로젝트가. 근데 인건비가 하루에 100만 불이었어요. 그럼 30일은 얼마야? 3천만 불? 그러니까 그냥 나사 8개 빠져서 3천만 불이 더 들고 막 이제 그랬답니다. 3천만 불이 얼마인가요? 하여튼 큰 돈이 큰 돈이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 실제 그 제임스 웹 망원경이 이제 디플로이 이제 이렇게 그 뭐죠? 페일로드라는 그 로켓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게 궁뎅이에요. 그 제임스 웹 망원경의 궁뎅이를 이제 모선에서 이제 지구로 떨어지는 그 모선에서 촬영을 한 마지막 모습이에요. 지구는 저 하늘 머리 위에 있는 게 지구죠.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에어 투 올비트라는 어떤 이제 안정된 그 올비트로 가요. 올빗 가면서 한 달 동안 접어요. 접는 게 아니죠. 펴요. 한 달 동안 가면서 핍니다. 네. 근데 이게 수만 개 부품으로 돼 있고 이제 이게 기계적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피는 거예요. 아까 이제 그 애니메이션에서 봤듯이. 근데 이제 하나하나 피다가 뭐 나사가 하나 걸려서 안 피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네. 30억 불이 날아가는 거죠. 얼마나 정교하게 돼서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이제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이제 해냈습니다. 아주 신기하게. 여기 보면 이제 그 페일로드 안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성공을 했어요. 정말 그 궤도에 올려놨고 생각보다 연료가 아니라 뭐 배터리를 더 안 쓰고 하는 바람에 수명이 뭐 막 몇 년이 더 연장이 됐어요. 원래 6개월 수명이었는데 계획이 몇 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단 갔으면 이제 지구에서 이런 망원경 그 안테나에서 모든 신호를 다 받은 다음에 STSCL이라는 데가 이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무슨 센터 그래가지고 이러한 우주 망원경을 관장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프로세스를 다 하고 이제 과학자들이 그런 데이터를 받아서 논문도 쓰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처음 찍은 사진, 그냥 처음에 올리자마자 짠 하고 그냥 사진을 팍 찍었는데 아주 사실은 이건 이제 이쪽 전문가들이 보면 굉장히 놀란 막 사진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무슨 삥 둘러싸면서 이렇게 줄 같은 게 보이죠? 그렇죠? 보여요? 예. 이게 사실은 줄 모양이 아니라 동그란 모양인데 gravitational lensing 그래서 우리말로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그러죠. 중력 렌즈 현상.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중력이 시공을 왜곡시켜요. 시공을 뒤틀리게 해요. 시공을 휘게 해요. 그러니까 중력이 세면 시공이 많이 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면 빛이 오다가 마침 우리가 중간에 볼록 렌즈가 있으면 그죠? 가운데가 뻥 튀겨지고 가장자리는 이렇게 좀 찌그러져 보이고 하죠. 딱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그래서 그런 현상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이렇게 적색으로 많이 나오죠. 굉장히 멀리 있는 은하가 이 돋보기처럼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서 원래는 안 보일 정도로 작아야 되는데 이제 크게 막 뻥 튀겨져 보이고 막 이런 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무슨 이렇게 무슨 이렇게 회절 격자들이 있죠? 이렇게 8개 이런 게 왜 나오냐면 요것 때문이에요. 이거는 이 그 미러의 모양이 이제 이렇게
팔각형으로 육각형이죠.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합쳐져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미러를 받치는 이렇게 대가 있잖아요. 맨 왼쪽에 보면 요것 때문에 또 이런 회절 격자가 나와서 이제 사실은 동그란 건데 이렇게 삐쭉삐쭉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이제 감안해서 이제 다 관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비들에서 이제 이 거기서부터 오는 빛의 파장을 다 분석을 하면 거기에 이제 뭐 어떠한 행성에는 물 분자가 있다, 어디에는 뭐 이산화탄소가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게 아니 카밋이네, 카밋. 네. 그렇죠? 그렇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 행성에 뭐 대기가 있으면 대기에 뭐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장비를 통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왼쪽은 허블 망원경이 이제 이 가시광선 때를 보는 거라면 제임스 웹 우주선은 이렇게 이 인프라레드라는 걸 적외선 영역대를 이제 보게 되죠. 근데 이제 왜 적외선을 보는 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하면 맨 위에 있는 그림처럼 가시광으로는 안 보이죠. 여기 비닐로 이렇게 덮어놨잖아요, 손을. 그죠? 근데 적외선은 이걸 통과해서 이제 봅니다. 이제 우리가 가시광 영역에서 못 보던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둘 다 제임스 웹이긴 하지만 왼쪽은 이제 그 가시광 영역에서 본 거고 오른쪽은 그 적외선 영역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적외선 영역으로 해서 보다 보니까 가시광 영역에서 이 우주 먼지에 가려서 안 보이던 것들이 이제 이건 적외선이 이제 파장이 길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우주 먼지를 넘어선 거예요. 넘어서서 보이는 거죠. 훨씬 많은 중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건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타란툴라라는 코스믹 타란툴라라고 부르는데 이제 뭐 무슨 거미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가 봐요. 근데 여기 이제 뭐 별들이 태어나갔다 이러고 이제 믿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러한 이미징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장비로 거기에 어떤 물질들이 있나 여기 뭐 수소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이드로카본도 있네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알아냅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다른 먼 데 있는 은하를 찍은 건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이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이 맨 위에 있는 은하에서 뭔가 이렇게 뻗어 나오죠. 이건 왜냐하면 은하 가운데 이제 거대한 블랙홀이 있는데 블랙홀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또 젯가 이렇게 분출됩니다.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뭐 수십만 광년 될 겁니다. 수십만 광년이란 거 뭐죠? 빛이 이 은하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여기 끝까지 가는데 수십만 년이 걸릴 정도로 먼 거리. 예?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런 제트가 어떤 물질로 되어 있나 이런 것도 이제 다 분석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이쪽에 천문학 쪽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신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제가 또 한국말로 바꿨어요. 예. 창조론자 중에 제임슨 라이얼이라고 창조론 진영에서 이러한 천문학 쪽을 담당하는 분이 이제 한 몇 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이제 저 천문학 박사죠. 근데 이분이 이게 이제 22년 1월은 뭐냐면은 제임스 웹이 발사가 된 다음에 아직 디플로이가 안 돼서 아직 이제 완전히 셋업이 돼서 뭐 이제 이미지 찍기 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직 보지 않았을 때도 그때 이제 그 자기 웹사이트에 딱 이걸 썼어요. 예측. 완전한 형태의 은하들이 머나먼 우주에서 발견될 것이고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일찍 형성되었다는 것이 발견될 것이다. 사실 1번, 2번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냐면 빅뱅 이론에 따르면 처음에 이제 nothing에서 something으로 무언가가 생겨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막 생겨났죠. 뭔가가 생겨나면서 이제 이런 물질들이 생겨나서 물질들이 이제 응축을 해가지고 뭐 수소들이 생겨나고 그게 응축을 해가지고 별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쫙 모여서 은하가 만들어지고 근데 그러려면 이제 뭐 빅뱅 이후에 막 수억 년 이상 지나고 이제 그래야 되고 또 설사모가 만들어져도 굉장히 작아야 되고 예? 이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건 빅뱅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관측이나 이런 게 이제 빅뱅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하려면 먼저 이제 빅뱅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먼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하들이 발견이 돼도 완전하지 않거나 뭐 작거나 이래야 돼요. 왜냐하면 제임스 웹으로는
이 기존에 있던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훨씬 멀리를 본. 멀리라는 건 뭐예요? 먼 데 있는 우주에서 은하들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그 은하로부터 빛이 출발해 갖고 우리한테 오는 동안 예를 들어서 뭐 100억 광년 떨어졌다. 그럼 100억 년 전 모습이죠. 맞아요? 빛이 오는 동안 100억 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죠. 그러면 우리가 보는 모습은 뭐예요? 100억 년 전의 모습 아니에요? 맞아요? 네. 네, 마지막 한번 저 소리가 이제 저기 하니까 여러분이 끄떡끄떡을 좀 해주면 선생님이 좀 반응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줌으로 지금 듣는 여학생들 여학생들은 선생님이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끄떡끄떡을 해줘야지 좀 도움이 돼요. 부탁을 좀 할게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이 상식적으로 볼 때 빅뱅이 맞다 이렇게 여기고 상식적으로 볼 때 엄청나게 멀리 그동안 볼 수 없던 거를 볼 수 있게 됐으면 엄청나게 초기은하면 아직 형성이 잘 안 돼 있거나 아니면 형성이 돼 있어도 아직 완전히 응축이 안 돼서 좀 조그맣거나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맞죠? 근데 이제 이 창조론자는 왜 이 제이슨 라이어 박사는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나는 빅뱅을 안 믿으니까 아마 머나먼 우주에서도 지금 우리 근처에서 보는 것 같은 완전한 은하가 발견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죠. 청개구리처럼.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나 안 되나를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이게 뭐야? G가 16.4라는 것은 거의 여기 있네. 빅뱅 이후에 2억 5천만 년. 그러니까 아주 초기. 물론 이제 이게 실제로 이거는 이제 거리의 척도예요. 오늘은 선생님이 여기에 대한 강의는 안 할 거예요. 이것도 설명하려면 이것도 뭐 한참 걸리니까. 하여튼 엄청 멀단 얘기예요. 엄청 멀단. 빅뱅 이후에 2억 5천만 년이나 밖에 안 지난 시점이라면 아직 은하들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작거나 이래야 되는데 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다 이거를 연구한 천문학자가 한 겁니다. 보세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일찍 형성되었다. 오잉? 아까 제이슨 라이 박사가 뭐라고 그랬죠? 훨씬 일찍 형성되었다. 막 저기 카피해가지고 베낀 것 같죠? 근데 이건 언제예요? 2022년 7월. 맞죠? 2022년 7월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이슨 라이 박사는 2022년 1월 예측을 했어요. 예측하고 똑같죠?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런 은하들이 이건 좀 컨트로버셜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대략적인 그 아이디어만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여기도 또 머나면 즉 초기 우주의 은하들이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일찍 형성을 갖췄다. 같은 얘기죠? 여기 뭐예요? 은하 진화의 이론을 뒤엎는 결과. 그냥 기존의 빅뱅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러 할 것이다라는 결과가 다 뒤집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슈퍼 매시브 블랙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 논문이죠? 이게 이제 올해 5월 29일 굉장히 최근이죠? 올해 5월 29일 여기도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빅뱅 후 8억 년 정도 지난 은하가 우리 은하만큼의 별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아까 이제 비슷한 얘기고 그다음에 중앙에 거대한 블랙홀이 있는데 또 블랙홀이 거대하면 별의 생성을 방해한다 그래요. 빅뱅 이론 하에서. 하여튼 뭐가 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다. 계속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네, 그죠? 계속 틀려, 계속.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창조론 예측이 1번, 2번 있었고 3번, 4번은 요 3번 보면 이런 먼 은하들에서 중원소들이 발견될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주 먼 은하면은 이제 우주의 초기예요. 우주의 초기면 아직 빅뱅이 생겨난 다음에 이제 그 가벼운 원소 뭐 저기 하이드로젠, 그러니까 수소, 헬륨, 리튬 조금 이 정도만 있어야 돼요. 이제 빅뱅의 그 이론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별들이 형성됐다가 나중에 별들이 수억 년 지난 다음에 그런 어떤 별들이 폭발을 해서 이제 슈퍼노바 폭발하면 거기서부터 그런 에너지에서 이제 또 뉴클리어 체인 리액션들이 일어나서 거기서 이제 중원소는 이제 리튬보다 무거운 걸 중원소라고 그래요. 그럼 한참 있어야지 중원소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창조론자 예측은 그런 먼 은하에서 중원소가 발견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한 거죠. 자 볼까요? 이거는
2023년 2월 논문이네요. 이건 뭐냐면 야, 여기 오른쪽 밑에 그림 보시면 뭐 이렇게 동그랗게 있죠. 야, 이게 뭐냐면 사실은 그냥 동그란 은하예요. 근데 원반처럼 나왔죠. 이게 아까 말한 그 중력 렌즈 형상이에요. 근데 마침 이제 이 은하와 우리와 그 중간에 거대한 또 이제 그 공간을 이렇게 굴곡을 시키는 거대한 은하단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중력 렌즈 효과가 생기는데 마침 그 중력 렌즈의 정 가운데에 얼란이 돼가지고 그 먼 은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자리에 그 볼록 렌즈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찌그러져서 나오듯이 딱 원반으로 나온 거예요. 세상에나. 근데 이건 이제 상상도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왼쪽처럼 논문을 보면 이렇게 이제 자세히 보이진 않죠. 어쨌든 이 논문에서 말하는 게 중력 렌즈 현상으로 발견된 은하에서 무거운 원소들이 다량 존재. 아까 창조론자의 예측은 뭐였죠? 중원소들이 발견될 것이다. 이것도 맞았죠. 그러니까 빅뱅이라는 그 가설에서 예측한 건 다 틀리고 그때까지 창조론자를 예측한 게 맞았다는 걸 지금 보여주려고 선생님이 보여드린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논문인데요. 2022년 네이처. 여기서도 무거운 원소로 가득 찬 초기 은하 발견. 이거 이제 아까 보여준 그 논문에서도 산소 원자 등의 요소들이 엄청 많이 발견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거 폴스토서가 이제 요 기사에서 기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논문은 아니지만 여기 뭐 평생 해왔던 알고 있던 연구가 잘못되었나 하여 밤잠을 못 이룬다 이러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도 계속 예상치 못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론 예측을 다시 보면 그죠? 완전한 형태의 은하들이 머나먼 우주에서 발견될 것이다. 이러한 은하들이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일찍 형성되었다는 것이 밝아질 것이다. 또 그런 먼 은하들에서 중원소들이 발견될 것이다. 이때까지 다 맞았죠. 그렇죠? 근데 빅뱅에 그 돈을 많이 막 수십억 불 들여갖고 그렇게 막 연구를 하고 우주선 쏘아 올리고 수천 명의 천문학자들이 몰려서 하는 그 연구에서 나오는 예측했던 건 다 틀렸어요. 그죠? 무슨 소리죠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과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교과서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이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만이 진리인 거고 교과서라는 것은 그 당대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내용들이 정리돼서 이제 학생 용어로 이렇게 써 있는 게 이제 교과서예요. 그래서 교과서는 결국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과학에 대한 내용. 거기서 이제 실험과학과 기원과학이라는 거 여러분 배웠죠? 창조과학 들었으면. 그죠? 예. 실험과학이라는 건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물 분자는 H2O다.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로 돼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과학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있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주는 몇 살 됐다. 뭐가 진화돼서 어떻게 됐다. 이런 거는 기원과학이에요. 그거는 실제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관측되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건데 그 해석에는 이제 가정이란 것도 있고 세계관에 따라서 또 다른 해석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구분을 해야 되고 사실 이 우주론은 다 가설이에요.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실제로 관측되고 이런 건 과학이지만 그 관측되는 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제 그 솔루션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여러분이 뭐 창조과학을 좀 들었으면 어느 정도 좀 안다고 제가 믿고 넘어가겠습니다.